김태호 교수님은 현재 신한대학교 리나시타 교양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경기 지역문화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시고, 제가 경기학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도 아주 이론적으로 또 다양한 어떤 그 사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두 번째 발표는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염신규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염신규 소장님은 작년에 의정부 지역에 있는 경기 북부 예술가들이 공론장에 모더레이터로 참여하셔서 예술가들이 목소리를 다 듣고 오늘 그 이야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개 분야의 관점에서 의정부 문화도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각각 20분간 주제 발표를 듣고 2부에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태호 교수님 모시고 의정부 지역 기반 문화 발전의 비전과 전략 이런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의정부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분위기가 너무 좀 굳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기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의정부 지역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전략을 말씀드릴 정도의 자격은 이제 못 됩니다. 다만 제가 이제 한 30여 년 마을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의정부 지역에 여러 마을이 있고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문화 발전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런 건데요. 요게 잠깐만요.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앞부분은 이제 왜 마을 문화가 중요한가에 대한 이제 근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의정부 시의 어떤 지역 문화의 영역과 그다음에 이제 발전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의정부 시의 문화가 가야 할 길이 뭘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이 그 발제의 부탁을 받았을 때 처음 생각했던 게 이제 이 오늘날 이 세계적인 어떤 추세 속에서 우리가 지역 문화를 고민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환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 제가 그 관심을 가졌던 것은 세계화에서 다시 이제 지역화로 가고 있는 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세계화가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했지만 이걸 하다 보니까 지역의 문화가 획일화되고 소멸되는 그런 이제 폐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역화로 가자.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일본 이런 데는 마을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문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도 이러한 시점에서 의정부 지역 발전을 얘기할 때 이 세계화의 어떤 추세 속에서 지역에 또 마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마을을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 그 배경은요. 지금까지의 어떤 문화 정책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 이제 문화 정책들이 있었고요.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옵니다. 문화권이라든지 문화자치라든지 문화주체라든지 생소한 용어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화주체라는 게 그 문화주체라는 게 그 단순하게 얘기하면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사람들 다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는 이제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도 다 문화 주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문화의 개념에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전통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은 수백 년부터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런 문화 활동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도 이 문화 주체로서 당당히 이제는 인식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화가 됐었고요. 이제 조금 이제 그 구체적으로 지역 문화에 대한 이제 발전 전략들을 이렇게 이제 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지역 문화 정책들을 정리했고요.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이런 정책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 이제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문화 정책에서 소외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문화적 격차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의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합니다. 문화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이런 그 지역 발전의 전략들 속에 이런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역간 문화 격차를 좀 해소하자라고 하지만 그 방안들이 상당히 한시적이고 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과 인력 문제는 여전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주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대표성이 좀 결여됐다든지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한 이제 소외, 일반 시민들이 좀 소외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지역과 지역 문화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과 지역 문화의 가장 핵심은 저는 마을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대한 고려나 배려가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마을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최근에 이런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지역 문화가 적극적으로 발굴이 되고 지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인문학, 인문 도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지역학, 수원학, 용인학 이런 것도 있지만 인문학 진흥 법률도 제정이 됐고 36개 지자체에서 이런 인문학 조례를 막 만들어냅니다. 더 나아가서 10여 개 지자체에서는 아예 인문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10개 지역에서 인문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조례를 제정했고 이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이미 우리처럼 문화도시가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문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인문학도 같이 가야지 온전한 어떤 문화의 발전이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제 개념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을 문화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여러분 이제 서귀포시가 이제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에 있는 105개 마을을 다 특성화시켜서 이거를 활성화하는 그런 이제 그걸 노지문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지문화를 통해서 전체 문화도시 사업을 끌고 가면서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그런 영예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마을 문화를 잘 활성화시키면 우리 문화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마을 문화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문명론적 가치를 지닌다. 마을의 이제 개념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마을 문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여러분이 생소하실 텐데 100여 년 전에 간디가 도시 문명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마을 문명을 이제 내세웠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다음 기회에 제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마을 문화는 문명론적인 그러한 가치를 지닌 아주 심오한 그런 문화다라는 거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호주 여사도 라다크의 마을 문명을 이미 발견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마을 문화는 마을 공동체는 행복 지수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행복 지수가 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국가들을 보면 행복 지수 뭡니까 공동체 지수도 비교적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잘 읽으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하는데도 마을 공동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국내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마을 문화가 가지는 여러 가지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마을 문화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을 문화의 진흥과 활성화는 지역 문화의 진흥과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의정부시의 지역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요 이제 의정부의 지역 문화를 이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도시 문화, 마을 문화, 역사 문화야. 그래서 도시 문화는 보통 이렇게 도심 지역의 이제 문화들이죠. 그리고 이제 도심 이외에도 의정부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문화를 이제 도시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거리 축제, 공연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을 문화입니다. 이 마을 문화는 그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그런 마을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는 이런 마을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을이 다 있어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지역적 특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 마을도 있고 집단 거주지 마을, 이군 마을, 전통 마을, 재개발 마을, 축제 관광 마을.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의정부의 지역성을 또 하나 보여주는 그런 특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특징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도시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마을. 이거는 마치 도심 속에서 섬처럼 존재하고 있는 마을들. 이제 우리 여러분 그 회룡역 가면 그 바로 옆에 그 외미마을이라고 있죠. 처음 가본 분들은 의정부에 이런 마을이 있었어 이렇게 놀랍니다. 보시면 이런 풍경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마을은 이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도시마을 산책이나 그 다음에 탐방 이런 특화 마을로 조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 외곽에 우리 의정부 외곽이 조금만 가면 전통 마을들도 많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중에 사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데 가보면 아직도 논밭과 전통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산책을 이제 저희 수업에 의정부 마을 산책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가면 학생들이 힐링이 되는 느낌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제 전통 마을은 도시의 힐링 공간이나 그다음에 이제 예술인 마을, 뭐 서강 마을, 도자기 마을로 조성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집단 거주지 마을인데요. 실제 특징적인 게 우리 이제 위에 보는 지도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고 요게 그 집성촌이 아직도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에 한 10여 개 곳이 집성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난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속촌은 사실 그 계신 분들은 좀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특징적입니다. 그 청룡마을하고 그 맞은편에 의정부 삼동 중랑 전편에 저건 한 100여 개 정도 돼요. 요 밑에 보시는 게 이제 뭡니까 요 밑에 요게 그 청룡마을 정집 지도입니다. 저랑 같이 이제 그 문학에 같이 했던 그 친구가 직접 그린 겁니다. 여기 80여 개. 그래서 이런 마을들은 이제 그 전집 특화 골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집성촌 같은 경우는 시제가 아주 크게 열리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시의 어떤 그 전통문화 행사로 확장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유산 문화죠. 우리 의정부에도 이런 그 여러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설화도 있고요, 장소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그 역사유산 문화에 대한 연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정부 지명도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1700년도로 알려졌는데 얼마 전에 우리 향토사업자분의 노력으로 임진왜란 때 그런 기록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 200년이 당겨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산부 때는 녹양평에서 이제 녹양동이죠. 거기서 대규모의 왕실 불꽃놀이를 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은 우리가 이제 의정부 축제를 할 때 불꽃놀이를 하는데 역사적 근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발굴할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의정부의 문화발전 전략을 어떻게 전환하면 좋겠는가? 저는 첫 번째로 사업 기반에서 지역 기반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면 뭐냐면 주로 공모, 그 다음에 그 교육, 기획 이런 식이 사업 기반이라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마을과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개 우리 의정부 마을이 있으면 이거를 특화 마을로 각각 다 지정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를 우리 기획자, 연구자, 예술가들이 모여서 같이 조력자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지역 주민들은 문화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시와 마을 문화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문화는 이미 우리 그 문화도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계속 이제 될 겁니다. 반면에 이제 마을 문화 사업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을 문화 진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드릴 것을 좀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학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통 행사들을 지원하는 데도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문화도시와 인문도시를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문도시 사업도 같이 수행을 하면서 지역 인문학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민관학 연계를 체계화해야 된다. 지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포럼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문화 사업의 경우는 민관은